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말하기 힘든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롯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6위로 떨어진 현실, 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 중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소식이 있어요. 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었던 그 순간의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했던 한 선수의 충격적인 몰락, 4선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2군에서도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의 진짜 에이스가 돌아온다는 소식, 벨라스케즈의 혼란 속에서 천군만마 같은 그의 복귀 소식. 네 번째는 김태형 감독님도 장탄식을 내쉬게 만든 그 선수 잘 하려고 바꿨는데 저렇게 됐다는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연패를 끊기 위한 롯데의 대담한 라인업 변화. 새로운 얼굴들이 선발에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롯데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과연 우리 롯데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 시작을 30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 처음에는 경기가 취소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정말 롯데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내심 우천 취소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날 원래 선발로 나서야 했던 선수는 나균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두산전에서 양의지가 친 타구에 오른쪽 어깨를 강타당한 후유증으로 나균환이 빠지게 됐어요. 대신 하이민석 나은이 선발로 예고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롯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8월 초까지만 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90%를 넘어섰던 우리 팀이 KIA 타이거즈를 시작으로 SSG 랜더스,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1위 연파의 르포원에 빠졌었잖아요. 연파에서 탈출한 줄 알았는데 다시 KT 위즈, LG 트윈스와 맞붙으면서 또다시 연파의 행진. 그리고 전날 SSG전 패배로 우리 롯데가 6위로 추락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민석의 등판은 솔직히 불안 요소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SSG를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둔 건 맞지만 최근 등판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현재 4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SSG와의 맞대결에서 과연 이민석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지금 우리 롯데는 캡틴 전준우 오라오씨를 비롯해서 전민자의 등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전력적으로 보면 예비일인 29일이 훨씬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29일에는 SSG 선발이 김광현이 아닌 드류 앤더슨이나 미치 화이트 같은 더 강한 선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말 롯데에게 반가운 우천 취소였던 거죠. 이제 선발 등판이 불발된 이민석은 남은 경기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균환이 곧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롯데는 다음 주 9, 10일 한화 이글스와 맞대결을 한 뒤 11일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붙어요. 로테이션은 9일 박승, 10일 알렉 감보아, 그리고 11일 낙유난이는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150km 중반의 패스트볼이 최대 강점인 이민석은 이제 불펜에서 롱릴리프나 구속과 9.15 상대를 찍어 눌러야 할 타이밍에 투입될 수 있어요. 김태형 감독님도 9월 잔여 경기를 위해 4인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할 뜻을 밝혔고 이민석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것 같아요. 일단 7, 8일 롯데에 편성된 경기가 없으니까 선수단은 충분한 휴식을 갖고 한화를 만날 예정이에요. 긴 휴식이 체력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전 감각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롯데에게는 휴식이 더 필요한 상황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천 취소가 정말 롯데에게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롯데가 이 달콤한 비를 바탕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롯데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한 선수, 23세의 젊은 좌완 투수. 그 선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프로야구 선수라면 군 입대를 미루면서까지 야구에 모든 걸 걸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까요? 그 선수가 바로
이 김진욱입니다. 김진욱은 지난해 상무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어요.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팔꿈치 부상을 이유로 팀에 잔류했어요.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어요.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일찌감치 세마 선발로 낙점을 받았거든요. 지난해 1군에서 19경기 81위 23이닝을 던지며 4승 3패 평균 자책점 5HMB를 기록했으니까 충분히 기대할 만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잔혹했어요. 올해 김진욱이 1군에서 남긴 성적은 14경기 27이닝 1승 3패 노 평균 자책점 10동 드라우퍼. 지난달 24일 창원 NC전에서 오랜만에 1군 복귀전을 치렀는데 아웃카운트를 한 개도 잡지 못하고 사사구 2개를 허용하면서 한 실점을 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2군 행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퓨처스 리그에서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6일 문경구장에서 열린 상무와의 경기, 김진욱의 투구 결과를 보면 정말 믿기 어려워요. 2이닝 6피안타 15래 5탈 3진 그리고 리욱 실점. 투구수는 무려 80개나 됐어요. 경기는 롯데가 4구로 패했고 패전 투수는 당연히 김진욱의 몫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이날 경기에서만 홈런 3방을 맞았다는 거예요. 1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박한결에게 좌월 2점 홈런, 비거리 116. 그래도 전미르와 신용석을 연속 삼진으로 잡으며 추가 실점 없이 1회를 마쳤어요. 2회 말에도 김호진과 정준영을 연속 삼진으로 돌렸으며 3자 범토에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3회 말 1사 2루 위기에서 또 박한결에게 좌월 2점 홈런을 맞았어요. 역시 비거리 111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미르에게 볼넷을 허용한 김진욱은 신용석에게도 좌월 2점 홈런을 맞으면서 에어 리드를 허용했어요. 이번엔 비거리가 120mm로 늘었죠. 상무는 분명 퓨처스 리그에서 최강 전략을 자랑하는 팀이에요. 하지만 이날은 한동희, 이재원, 류현인, 윤준호 등 주축 타자들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홈런 3방이라니 올해 김진욱의 퓨처스 리그 성적을 보면 16경기 6세미이닝 4승 6패 쉐어 평균 자책점 7조 렛 1로에 그치고 있어요. 피안타율이 무려 3cm 문어에 달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죠. 군 입대를 미루면서까지 야구의 모든 걸 걸었던 23세 특급 유망주, 과연 시즌 막판에 반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김진욱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소식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벨라스케즈의 멘붕 속에서 롯데에게 천군만마가 돌아온다는 소식, 바로 우리의 사실상 에이스 나균아 난하오의 복귀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균안이 후반기 롯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기억하시나요? 7월 4일 KIA 타이거즈전을 시작으로 치른 개인 10경기, 성적은 1승 2패로 아쉬웠지만 평균 자책점 2.89였어요. 더 놀라운 건 6경기 퀄리티 스타트볼을 기록했다는 거죠. 3자책점 이상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정말 꾸준했던 거죠. 벨라스케즈가 오기 전까지 나균안이야말로 롯데의 진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3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4회 선두와 양의지 커미의 타구에 오른쪽 어깨를 강타당한 거죠. 나균안은 더 던지겠다며 버텨보려 했지만 후유증으로 연속 안타를 허용했고 결국 교체됐어요. 다행히 그 경기는 롯데가 잡았지만 문제는 에이스 역할을 하던 나균안이 로테이션에서 빠지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이 롯데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며 6위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SSG전이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김태형 감독님이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균안은 다음 로테이션에 들어온다. 박승, 간보아 다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롯데는 9일과 10일 양일간 부산에서 한화 이글스와 2연전을 치러요. 이 2연전에 박승과 간보아가 등판하고 그 다음 10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나균안이 출격한다는 거예요. KIA전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복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7월 4일 KIA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에이스 역할을 했던 나균안이 다시 KIA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르게 된 거거든요. 롯데는 이번에 우천 취소로 편성된 경기가 없는 7로 8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선수단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긴 휴식이 체력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전 감각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롯데에게는 휴식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야심차게 영입한 벨라스케즈의 부진화진으로 골치가 아픈 롯데, 1승 4패 평균 자책점 8.87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벨라스케즈 때문에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균안의 복귀는 정말 탐비브 같은 소식이에요. 후반기 10경기에서 보여준 그 안정감, 이 8-9의 평균 자책점과 6경기 퀄리티 스타트, 이런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과연 나균안의 복귀로 롯데가 마지막 가을 야구 희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깨 부상은 완전히 회복됐을까요? 여러분은 나균안의 복귀를 어떻게 보세요? 댓글로 나균안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우리의 진짜 에이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한 소식도 있어요. 다음은 김태형 감독님도 장탄식을 내쉬게 만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롯데 구단과 팬들이 최근 한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민스 벨라스케즈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줘요. 잘하려고 바꿨는데 저렇게 됐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답답함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롯데는 가을 순위 싸움과 포스트 시즌에서의 마운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벨라스케즈와 연봉 33만 달러 어메올에 계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터커 데이비슨이 10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구위파 유형이 아니었거든요. 이닝 소화력도 다소 떨어져 있었고 상대를 압도하는 구위도 아니었어요. 데이비슨을 계속 가면 6이닝 정도를 시대아 실점 정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계산된 카드였죠. 하지만 당시 3위를 굳히고 그 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롯데의 생각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구위파 선발 투수가 필요했거든요. 알렉 감보와의 영입 성공 사례가 이를 재확인해줬고 결국 도박을 걸었던 거예요. 김태형 감독님도 영입 당시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마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였고 희망적인 이야기였죠. 그런데 정작 벨라스케즈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부진해요. 메이저리그 38승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벨라스케즈, KBO 리그 공인구 적응에 애를 먹는 등 연일 부진을 보이고 있어요. 시즌 5경기에서 23, 1홈 2이닝을 던지는데 그치며 1승 4패 평균 자책점 8.87에 머물고 있거든요. 피안타율, 홈시엔, 밤초, 이닝당 출루 허용수, 베이징, 고틸 등 세부 지표도 최악이에요. 구위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재고까지 별로 오라는 게 문제죠. 특히 지난 5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1 3이닝 동안 7피안타 3피 홈런 6실점으로 무너지며 팀 5-7 패배의 원흉이 됐거든요. 맞는 것 외에도 선수가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난 한판이었어요. 3회에는 한 이닝에 2차례의 피치 클락 위반들을 저질렀고 4회는 한 이닝에 포크를 2차례 범하는 초보적인 실수까지. 김태형 감독님은 이날을 돌아보면서 어제 모처럼 슬라이더가 괜찮았다. 그런데 왜 직구를 들이밀어서 맞는지 모르겠다. 어제는 또 자기가 고개를 흔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2회 2사 후 최지훈에게 내주지 않아도 될 볼넷을 내줘. 결국 선제 투런포를 맞는 등 조금 더 현명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죠. 포크에 대해서도 초피치 클락도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던지려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김 감독님의 솔직한 속내가 느껴져요. 내가 봤을 때는 1-1 경기가 안 되면서 그냥 그대로 말려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기량 자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체는 좋다. 초반에 자기 공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도 첫 단추가 잘 껴져 갔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안 끼워지니까 계속 좀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아쉬움이 담긴 한마디. 뭐 어떡하나? 잘하려고 바꿔서 지금 저렇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걔가 어떻고 팔이 어떻고 구질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데이비슨에 비해 더 좋다라고 보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는 벨라스케즈가 롯데의 교체 후보 1번은 아니었대요. 먼저 찍었던 선수는 미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전해 성사되지 않았고 데이비스는 바꿔야 했고 그중 가장 나은 선수를 찾다 보니 벨라스케즈가 레이더에 걸렸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댓글로 벨라스케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소식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롯데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여러분 3연패 늪에 빠진 롯데가 마침내 대담한 결단안을 내렸습니다. 6위로 떨어진 현실,
벨라스케즈의 참사, 김진욱의 몰락,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롯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라인업 대변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6일 SSG전을 앞두고 발표된 롯데의 선발 라인업,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성빈 웨이, 유강남 마을 대신에 포수 마스크를